안녕하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글로벌 우분투 홍보대사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바로 제1기 글로벌 우분투 홍보대사 발대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반크 활동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이자 그리고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우분투 홍보대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방크 활동을 어떻게 정해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방크 활동을 정해보겠습니다. 방크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외교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관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공무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전에 지구촌을 변화시키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홍보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 전에 방크 활동을 소개한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크,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임명한 외교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과 친구가 되어 친구의 나라 대한민국을 알려나갑니다. 우리의 꿈은 20만 사이버 외교관이 5명씩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100만 명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과 같은 독립운동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교과서, 백과사전, 웹사이트에 왜곡되어 알려진 한국 역사, 영토, 문화 내용을 시정하는 것 또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역사가 세계에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국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 세계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 공무원도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 외교에 관한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국가가 되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길 꿈꿉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직원은 아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국제기구 유엔에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에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 가난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우리가 21세기 지구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계인들의 대변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한국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시민을 넘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촌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걷고 달리며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늘 예산, 인력, 조직, 공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1999년 대학생 수업과제에 불과했던 작은 해외 펜팔 사이트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없이도 사이버 외교관 학교, 글로벌 역사 외교 아카데미,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지구촌 촌장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와 1억 5천만 한류 팬을 하나로 모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대한민국과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한국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특정 계층이나 인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크,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방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왜곡된 우리 역사를 시정하고 고치고 이런 활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크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크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아프리카를 홍보할까요? 그럼 바로 전 세계 곳곳에 왜곡된 한국 역사를 바로잡은 방크 활동이 바로 아프리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활동이 필요할까요? 아프리카에. 일제강점기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 역사를 잘못 홍보한 것처럼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면서 바로 아프리카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잘못 홍보된 것처럼 아프리카 또한 전 세계에 잘못 홍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 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활동을 넘어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우부투 홍보대사 활동을 해야 되는지, 자, 그전에 앞서서 우리 활동의 선배님이시죠. 바로 100년 전부터 우리가 비슷하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면서 지구촌을 변화시킨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대한 우부투 홍보대사 선배님이시죠. 바로 의병과 해외특사와 호모알버트와 바로 김교신입니다. 자, 여기 파워포인트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의병, 김교신, 호모알버트, 그다음에 신해특사입니다. 자, 먼저 의병을 볼까요? 전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의 위대한 선배님이시자 또 우부투 홍보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 세계에 잘못된 역사를 고치는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의 그 시작이 바로 일제강점기 직전이었습니다. 1905년 바로 일사늑약이죠. 이때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전 세계 가짜뉴스 뿌렸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일제가 한국을 침략한 것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다. 한국은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한국이 야만국이기 때문에 일제가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전세 가짜뉴스 뿌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한국인들이 일제 침략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극소수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 뿌렸을 때 이런 잘못된 진실을 올바르게 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이죠. 바로 1907년 외신기자 맥킨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 세계 프로젝트 가짜뉴스를 보는데 와보니까 그 가짜뉴스와 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의병들이죠. 바로 의병들이 바로 올바른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외신기자 맥킨지가 의병한테 홍보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신 일본 제국을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때 의병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벨과대 사느니 자유인을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더라도 우린 싸워 죽겠다. 일본에 노예되기 싫다. 이 메시지는 일본 전 세계에 뿌렸던 가짜뉴스와 반대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 맥킨지라는 기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이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문제 볼까요?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100년 전 우리의 의병들은, 우리 또래 젊은이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일본이 홍보했던 가짜뉴스가 사실 아니다. 바로 우린 싸우길 원한다. 우리 일본 친을 반대한다. 우리는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뭔지 보였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우리 병들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내용이 홍보됐죠. 바로 이 맥킨지라는 기자가 이들 활동을 기록해서 전 세계에 알렸죠. 물론 강복 이후에 또 이 맥킨지는 바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훈장받았죠. 이렇게 의병들이 전 세계에 올바른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있죠, 주인공. 바로 헬트사입니다. 이번에 고종 황제가 임명했죠.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 이후에 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침략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러 바로 우리나라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바로 이산설 위족이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장에서 일제 침략을 고발을 갔는데요. 일제의 방해로 우리는 국제회의장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일제 침략을 얼마나 부당한 건지 항의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얼마나 침략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거였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 바로 네덜란드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제가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올바른 우리의 진실을 홍보했죠. 일본이 아무리 전세 가짜 식분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상선 이종 같은 우리의 위대한 청년들이 있는 한 바로 서서히 우리 목소리를 홍보하게 되었죠. 자, 전 이래서 이 네덜란드 신문 1면에 등장한 이들의 한번 기사를 볼까요? 한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고도 목표에 대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다. 전 세계의 일본은 가짜 속들었죠. 한국인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 한국 야만국이다. 역사가 없다. 하지만 이 청년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올바른 진실 홍보했습니다. 또 이렇게 신문 1면에 등장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들의 말로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바로 대한민국 홍보 대사이자 그리고 우분투 홍보대사 아닐까요? 자, 이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볼까요, 우리?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2022년 타임즈라는 유명한 잡지사에 우리 BTS 한류스타가 표지부터 등장했습니다. 우리 K-팝 덕분이죠. 전 그때 이들의 포즈를 보았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타임즈라는 유명 언론사에 당당하게 표지 1면을 장식한 주인공. 근데 100년 전 우리 헤그특사도 전 세계 우리 한류를 알렸죠. 바로 일제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전 그래서 헤그특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로 한류스타 아닐까요? 전 그래서 지금 한류스타 못지않게 우리 헤그특사 또한 우리 역사 한류스타이자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이자 그리고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우분투 홍보대사 아닐까요?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헤그특사도 우리 역사 한류스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 표지 모델로 우리 그 헤그특사를 넣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헤그특사가 외교 분야에서 한류스타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또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또한 K-팝 스타죠. 블랙핑크가 음악 분야에서 유명한 롤링스톤즈 잡지에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이들과 비슷한 나이였던 의병들 떠올랐습니다. 의병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블랙핑크처럼 이렇게 음악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병도 이렇게 롤링스톤즈라는 분야에서 한류스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문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헤리테스사도 할로스트 아닐까요? 자, 또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선배님이시죠. 바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즉 한국을 위해서 우리 역사 문화 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우부통무대사 또한 한국을 세계 알림과 동시에 바로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홍보하잖아요. 바로 진정한 우부통무대사의 선배님이시죠. 이 100년 전 홍보를 또한 미국 국적이지만 미국 홍보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 역사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왜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전세계에 가짜뉴스 뿌렸죠. 한국은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야만족이다. 문화가 없다. 문명이 없다. 한국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지배한 거다. 마치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식민지하면서 식민 논리를 퍼뜨린 거잖아요. 아프리카는 무능하다. 역사가 없다. 야만족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지만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했던 것처럼 이제 강점기 또 일본도 똑같이 한국을 야만국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때 미국이자 한국을 좋아했던 호말버트는 바로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무려 어떻게 했을까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바로 한국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본이 뿌리는 가짜뉴스에 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우부통보대사로서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사 홍보하는 것처럼 바로 우부통보대사 위대 선배님이시죠. 100년 전 자기 나라가 아닌 한국을 위해서, 남의 나라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 한국의 역사가 잘못된 홍보가 있으니까 바로 올바른 역사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 같이 싸우기 위해서 홍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 호발버트 박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바로 1880년도에 우리나라 교사로 왔다가 바로 뉴욕 타임즈 같은 언론사에 우리 한국을 홍보했고요.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도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 역사가 없다고, 한국에는 찬란한 문화가 없다고 매도가니까 이렇게 한국의 찬란한 역사가 있음을 증명했죠. 바로 훈민정음, 거북선 같은 우리 위대한 문화유산을 미국의 월간지 소개했습니다. 우리 우분투 홍보에서 또한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사 홍보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호말버트가 그런 위대한 길을 간 분이죠. 특히 호말버트는 바로 전 세계의 잘못된 우리 역사를 시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이 전 세계 한국의 역사를 비하했을 때 일본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쓰는 해박자들한테 잘못되었다. 왜 당신들은 한국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한국 역사를 모르면서 잘못되게 전파하느냐? 왜 일본의 내용만 믿고 그 내용만 퍼뜨리느냐? 올바른 역사 문화를 좀 알고 써라. 이런 식으로 일본이 풀었던 가짜뉴스에 대항해서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고요. 특히 일본의 로비로 해외 역사 잘못된 글을 쓰면 편집을 내서 시정활동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홍보대사이자 우부도 홍보대사가 할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위대한 우리 우부도 홍보대사 위대한 선배님일 수 있는 호말버트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국제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은 야만국이다, 역사가 없다, 미개하다, 야만족이다 이렇게 홍보했을 때 이 한국인도 아닌 미국의 호머 헐버트는 바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있다라고 올바른 역사를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역사를 알리는 것 또한 호머 헐버트의 뜻을 이어나가지 않을까요?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전에 아프리카는 미개하다, 야만국이다, 역사가 없다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그 활동에 대해서 헐버트가 우리 역사를 진실 홍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국제사회에서 유럽 열강의 과거에 아프리카 식민지하기 전에 불렀던 이 내용을 막기 위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헐버트 또한 우리 우분투 홍보대사로서 위선배 아닐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김규선 선생님이시죠. 이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바로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동요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반도국가라서 즉 역사뿐만 아니라 반도국가라서 지적인 반도라서 항상 이웃나라의 식민지 받는 것이 운명이다. 바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일본이 지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다른 나라에 지배가 되는 게 운명이다. 그게 반도의 숙명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반도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여기? 조선은 반도라는 위치 때문에 항상 강대국 위치를 봐왔다.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 되는 것은 숙명이다라고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지리교사였던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바로 본인의 전공인 지리를 활용해서 이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올바르게 알렸죠. 어떻게? 반도라서 식민지면 바로 서구의 반도국가였던 그리스는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시작이자 또 로마는 서구 문명의 중심이죠. 똑같은 반도였던 로마와 그리스 또한 서구의 중심이 되었듯이 우리 한국 또한 반도라서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바로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시 변방의 중심이다.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반도가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기 때문에 바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세계 문명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 또 이분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 잘못된 가짜 뉴스를 바꾸고 또 젊은이들한테 꿈을 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 위대 선배 아닐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우분투 홍보대사로서 가져야 될 자질 아닐까요? 한번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 의식을 퍼뜨렸던 일본에 대항해서 올바른 역사 의식을 퍼뜨렸던 주인공, 바로 우리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죠. 어쩌면 우리 우부통보대사 또한 전 세계에 잘못된 역사를 고치고 올바른 짓을 알리는 거에 차원에서는 똑같은 활동 아닐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임명한 대상 아니지만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주인공이죠. 특히 이분은 해외 독보십니다. 바로 미국에서 일본이 잘못된 한국에 대해서 질했을 때 우리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썼던 분입니다. 바로 대사라는 직분 아니지만 바로 미국에서 고통받는 한국 노동자를 위해서 마치 대사로서 자임을 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선실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이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임명한 대사 아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국 홍보 대사이자 우부통 대사로서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의 편견을 바꾸고 올바른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주인공이 측면에서 바로 우리는 이분의 활동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 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한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우리는 자,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임명한 대사는 아니지만 100년 전에 우리나라 대사 역할 잠했던 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국가로부터 임명한 대사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한국을 했던 분이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 잘못 홍보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 알려서 바로 지구촌을 변화시킨 주인공들이죠.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한국을 홍보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아프리카 홍보해야 될까요? 그 전에 한국 홍보한 이유 말씀드릴까요? 100년 전에 일본이 뿌렸던 가짜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식민 지배하기 전에 아프리카가 야망으로가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했죠. 바로 해외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해외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많은 동포들이 저한테 메일 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한류 열풍으로 해외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책을 이제 보게 하는데요. 그 책 속에서 바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고만 되어 있고 도요가 일본어가 되어 있어서 우리 방크로 하여금 한국 역사를 알리는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편지 내용입니다. 외국 친구가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알고자 하는데 이런 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 역사였잖아. 그래서 일본이 지배받았잖아. 마치 100년 전에 일본이 가짜뉴스를 뿌렸던 내용이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내용을 홍보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교과서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미국 교과서인데요. 국가 시작 때부터 한국은 중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린도 당나라스티, 중국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한국은 중국 당나라 때 한 번 더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여러분 once again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더 식민지.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다.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하기 전에 한국은 과거 중국의 식민지배였다. 한국은 처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식민지배 합리화하기 위해서 퍼떴던 이 잘못된 가짜뉴스가 21세기에 지금 여전히 전 세계인들이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이제 공부하게 됐을 때 그들 보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교부가 임명한 대사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이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한국만 이유가 되겠죠. 더 큰 문제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게 있는가. 특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옥스퍼드라는 유명한 교과서에 고대부터 한국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기 때 한국은 한강 이용이 다 중국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 공무원이 되었죠. 캐나다 정부 사이트입니다. 한국 역사는 오랫동안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와,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던 이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호주의 유학생의 학생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어떻게 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이냐고. 정답은 동해지만 동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왜냐고? 시험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바로 일본어라고 정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니까 교과서 맞겠지, 네가 맞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교과서가 잘못된 내용을 100년 전부터 일본이 홍보했기 때문이겠죠. 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바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때문인데 이 일본의 이름도 우리가 이제 강점기 때 국제기구상에서 바다를 정할 때 일본이 나가서 동해대시 일본에 넣었기 때문이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나라 해외 교과서에는 한국이 유구한 역사 촬영 문화가 사라지고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민지 역사이기 때문에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게 당위성 있는 것처럼 원래 제국주 국가들이 다른 나라 식민 지배할 때 그 나라 야망국을 묻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유병이자 바로 올바르게 한국 역사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동이 바로 어떻게 성과를 이뤘을까요? 바로 최근이죠. 하버드대학교에서 독도가 빠져있고 우리 역사가 비하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방금 청년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도가 표기되고 우리 역사가 고쳤죠. 또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 한복을 중국 한푸로 홍보했을 때 우리 방크 회원이 이렇게 해외 유명 화정 같은데 교과서에 한복이 한국 역사 문화라고 소개해서 찰나게 등재가 됐습니다. 또 옥스퍼드에 한복이 한복이 소개 안 되어 있을 때 우리 방크 회원이 이렇게 한복을 건의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해외 백과사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시작했습니다. 또 중학생인 방크 회원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유산 알렸습니다. 이렇게 외교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했고 또 대사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 문화 홍보했습니다. 또 특히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데 앞장섰죠. 이렇게 홍보했던 결과로 이렇게 해외특사처럼 의병처럼 이렇게 국내 언론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이렇게 우리는 평범한 회원이지만 청년이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홍보한 대사로서 활동을 해왔고 또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류팬 이연병이잖아요. 100년 전에 호머로버트가 한국인도 아니면서 미국인이면서 한국을 도왔듯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류 팬들이 방크와 함께 전 세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에 안 나온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안 많은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때 우리랑 비슷한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K-팝 회원이 방크 회원으로서 활동해서 바로 인도네시아에 우리 역사 문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도 아닌 미국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우리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죠. 바로 100년 전부터 홍보가 된 가짜 뉴스 막기 위해서 외국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한국 역사 홍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프리카인 아니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것이 바로 100년 전 동료농가 뜻을 계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방크 회원들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 역사 문화 홍보하는 다양한 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 프로덕트 가짜 뉴스 막기 위해서 출판사에 편지 보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일반 역사 문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죠. 또 우리가 아프리카 한국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또 이번에 노부 통보대사로서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알리는 지도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전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역사 홍보했던 방크 회원들의 결과로 이렇게 해외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에서 우리의 건의사항으로 일본해라는 제국 전제 이름을 동해로 바꾼 내용이고 또 이렇게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한국인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이 홍보했던 이 잘못된 내용이 시정이 되고 있다. 한국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올바라서 결국 한국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가 홍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외 유수의 출판사랑 웹사이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오랜 식민지 역사라고 그래서 일본에 지배하였다는 바로 100년 전 퍼뜨렸던 가짜뉴스의 내용이 오늘날에도 해외 유명한 정보기관에 있던 내용이 저 방크 회원들의 또 저의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 역사가 아니라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렇게 나라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건의하고 또 올바른 지시 알리면 해외가 반응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로 우리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한국 역사를 홍보했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를 세계 홍보할 때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 때 미국인 호머로버트가 우리를 도와서 전 세계에 바로 올바른 역사를 알렸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영미 한류 팬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서 K-팝 팬들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지만 우리 역사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영미 한류 팬을 가진 우리가 100년 전 호머로버트와 또 오늘날 한국을 도와서 홍보한 외국인처럼 이제 우리가 유럽 열강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무능하다.
역사가 없다, 대만국이다라고 홍보되었던 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것처럼 바로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바로 100년 전 동족론과 뜻을 계승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가 식민지배를 위해서 세계 한국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 21세기 한국 청년들이 쉬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식민지 하면서 아프리카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홍보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분투 홍보대사가 바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님과 동시에 바로 지구촌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홍보대사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바로 글로벌 우분투 홍보대사로서 위대한 활동을 바라면서 바로 한 달 후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마치 100년 전 호모 알버트가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역사 홍보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뜻을 계승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 역사 홍보했던 우리가 아프리카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려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홍보대사이자 여러분 모두가 다 글로벌 우분투 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